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 사는 곳에는 지금 폭우 수준으로 막 앞이 10m도 안 보이는 장대비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좀 있던데 비 온 다음에는 더위가 좀 한풀 꺾였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의 새로운 버전 출시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아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의 신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스파크라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제공하는 3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 풀스택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버리스 서비스에서 스파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UI 중심의 서비스인데요. 스파크라는 기술을 UI로 데이터 흐름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서비스는요, UI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현재 OCI에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서비스에 대한 11가지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그런 기능은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서 정의한 타스크, 데이터 플로우를요, 스케줄링을 걸어서 실행해서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주기별로 타스크를 실행하는 스케줄링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는 피봇 연산자와 집합 연산자가 상당수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속성으로 분할해서 출력하는 기능들이 마련됐고요. 세 번째로는 룩업 연산자,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찾아오는 룩업 연산자를 제공하고요. 이 룩업 연산자가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특정 액션을 지정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좀 더 유연한 데이터 플로우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서 OCI, 오라클 펑션, 아마존을 말하면 람다 함수와 같은 건데요. 이런 OCI, 오라클 펑션을 호출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호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계층적 데이터 혹은 복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의 데이터 플로우를요, 시각, 분석, 검증하는 다양한 화면들이 추가가 돼서 데이터를 디자인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에러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로우와 파이프라인, 타스크를 복제, 편집,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돼서요. 이러한 데이터 흐름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편의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처리 기능 및 프로세스의 스케줄 기능, 그리고 기타 서비스의 연계 기능이 크게 개선된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요, OCI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서비스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리전 간의 볼륨 그룹 백업 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블록 볼륨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목은 리전 간의 볼륨 그룹의 백업 카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 그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단순히 이름에서 볼륨들의 집합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볼륨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스토리지의 형태입니다. 흔히 우리가 OS 이미지를 담고 있는 부트 볼륨, 그리고 블록 디바이스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블록 볼륨이 있습니다. 윈도우 OS로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의 경우에 부트 볼륨에 해당되겠고요.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등의 확장되는 디스크 형태가 블록 볼륨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블록 디바이스를 파티션해서 드라이브를 나눌 수도 있고, 확장된 드라이브로 여러 개의 물리적인 블록 디바이스를 하나의 논리적인 드라이브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일 볼륨 대
드라이브를 가정해서 단순화한 비유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록 볼륨은 백업이나 복제의 목적에 따라서 단일 엔티티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블록 스토리지들의 볼륨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복구를 지원할 때도 블록 볼륨 서비스에 볼륨 그룹에 자동화된 백업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작동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컴퓨팅 인스턴스에 걸쳐서 여러 볼륨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팅 인스턴스의 시스템 디스크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팅 볼륨, 웹 계층, 앱 계층 또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대한 블록 볼륨, 볼륨 그룹을 사용하면 블록 볼륨 서비스가 지원하는 시스템 부트 디스크와 같은 여러 블록 스토리지 볼륨 또는 부트 볼륨들을 그룹화하고 충돌 일관성, 지정 시간, 조정 백업 등의 복제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그룹은 단일 테넌트의 여러 컴파트먼트나 인스턴스에 걸쳐서 부트 볼륨과 블록 볼륨 모두를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그룹을 이용해서 특정 시점 충돌 일관성 있는 이런 그룹 백업이라든지 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볼륨들의 집합을 하나의 논리적 그룹으로 그룹화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규칙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면 낮게 별도의 볼륨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관리가 할 수가 있겠죠. 백업에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단일 블록 볼륨의 백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스냅샷을 이용한 풀 백업 이후에 데이터 증분량에 대해서 추가 증분 백업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볼륨 그룹에는 128테라까지의 최대 32개의 볼륨을 그룹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변동 가능한 임시 제한이라서 제한 증가를 요청하면 요청된 대로 테넌시당 제한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각 볼륨은 볼륨 그룹 하나만 소속될 수가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볼륨 그룹으로 백업된 전체 백업은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백업이 되고 리스토어 과정도 전체 볼륨 그룹으로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시기별로 별도의 기능별 리비전이 따로 정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임의로 초기에 볼륨 그룹 백업 기능에 개선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초기에는 볼륨 그룹의 백업이 하나의 어베일리빌리티 도메인 AD 내에 백업이 생성이 되고 복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AD 또는 리전 내에 다른 AD로 복원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기능은 지역별로 인접한 DR이 가능한 거리의 리전으로 미리 지정을 해서 백업을 복제하고 그 해당 타겟 리전에서 독립적으로 볼륨을 복원하는 것까지 가능했고요. 여기서 DR이 가능한 거리의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예로 들자면은 춘천, 도쿄만이 지정이 가능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인접한 리전으로 지정해서 타겟 리전에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개선된 내용은 인접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어떤 리전이든 지정해서 타겟 리전으로 백업을 즉시 복제하거나 예약된 스케줄에 따라서 복제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의 경쟁력과 주요 목표는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잘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죠. 블록 볼륨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이 기능은 A사, G사의 경우에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M사의 경우에는 OCI의 예전 버전인 기능, 그러니까 미리 선택된 리전을 지정해서 볼륨 백업을 복제하는 기능만이 가능합니다.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륨 그룹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해당 컴파트먼트 내 그룹으로 묶을 볼륨들을 지정하기만 하면 볼륨 그룹은 간단하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 시에 한 번에 예약된 일정 백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지정한 백업 팔리시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볼륨 그룹을 생성한 후에 편집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백업 팔리시를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OCI 백업 팔리시는 골드, 실버, 브론즈라고 해서 미리 정의된 백업 정책이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풀 백업과 증분 백업의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백업 주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정책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리전 간 백업 복제에 대해서는 미리 정의된 이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골드, 실버, 브론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리전 간 백업 복제 기능은 이 정책의 타겟 리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의 백업 정책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의된 백업 정책을 복제하거나 새로 생성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기로 정책을 만들면은 설정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된 일정 백업의 설정은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설정은 즉시 백업 복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에 따라 정해진 타겟 리전으로 백업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임의로 현재 데이터를 보내야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리전에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백업 복제본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즉시 백업을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백업에 copy to another region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리전 어디든 선택을 해서 즉시 백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전 간 볼륨 그룹 백업의 복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뒤에 소개되는 기능 또한 이것과 연관된 기능이라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리전 간 백업의 또 다른 소식으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소개드린 그 내용과 일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소개로 마칠까 합니다. 전체 블록 볼륨의 개선된 기능으로 블록 그룹 백업에 대해서 예약 설정을 설정할 때 타겟이 되는 리전을 선정하고 백업 팔리시를 커스텀으로 지정하는 것을 앞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볼륨 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단일 볼륨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새로운 볼륨을 생성할 때나 또는 기존의 볼륨에 리전 간 백업 복제가 필요한 경우 편집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해드린 바와 같이 OCI 기본으로 사전에 정의된 골드, 실버, 브론즈 백업 정책이 아닌 커스텀으로 설정된 백업 정책을 선택하면 커스텀 백업 정책 생성 시 지정된 타겟 리전으로 정의된 일정대로 백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볼트 서비스의 암호화 키를 사용한 암호화된 볼륨에 대해서 다른 리전의 복제 백업 정책을 사용해서 볼륨이나 볼륨 그룹 백업을 예약하게 되면 암호화 키가 볼륨 백업과 함께 대상 리전으로 복사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타겟 리전의 볼륨 백업 복사부는 오라클 제공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되게 됩니다. 이 오라클은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려면 수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리전 간의 볼륨 백업 또는 볼륨 그룹 백업을 수동으로 복사하고 복사 작업이 대상 영역에서 키 관리 키의 아이디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상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먼저 소개되는 기능을 보완해서 곧 개선된 내용이 이어서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된 내용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라클이 이러한 백업을 원격의 다른 리전으로 전송하는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의 DR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인데요. 예약된 일정 백업으로는 데일리 백업을 하더라도 RPO가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전 간의 블록 볼륨 리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옵션들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업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옵션이죠. 이상으로 커스텀 타겟 리전으로 예약된 백업 복제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도 마이그레이션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게 밤새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업무용 마이그레이션은 좀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로 DR 같은 경우에 좀 레이턴시를 낮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피처는 속도가 좀 리즈너블한 수준인지 좀 궁금하네요. 원격의 네트워크 간에 여러 환경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백업이라 하더라도 OCI 내부에 설계된 기준으로는 1TB당
15분 이내에 전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백업된 데이터를 블록 볼륨으로 다시 타겟 리전에 리스토어하는 데에는 수분 내로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업이라 하더라도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옵션이 되어 있고요. 백업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원격에 바로 다이렉트로 리플리케이션 하는 옵션들도 있고요. 오라클은 DR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이런 RPO가 15분 이내로 끊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백업이라 하더라도 속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라클이 이런 그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소식은 데이터 플로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OCI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가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는요. OCI에서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인 스팍을 지원하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팍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컴퓨터로 구성된 스팍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팍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컴퓨터로 구성된 인프라를 관리해야만 하고요. 이런 부담을 사용자에게 줄이는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요. 필요한 인프라 규모를 지정하면 스팍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지정한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에 결과를 남기고 사용된 자원은 모두 정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한 인프라를요. 초단위로 과금하면 되고요.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스팍 기술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에 하이브 메타스토어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메타스토어는요. 하둡 기술인 하이브에서 하이브 테이블의 메타 정보,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의 위치 정보라든지 컬럼 정보라든지 파일이 구성되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입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지원하게 되면 하이브 테이블을 좀 더 쉽게 참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테이블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데이터 플로우가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메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OCI 데이터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OCI 데이터 카탈로그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OCI 데이터 카탈로그를 말씀드리면요. OCI 데이터 카탈로그는요. OCI에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무상 서비스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유형의 데이터들이 관리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파일일 수도 있고요. 노에스QL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로 저장되는 토픽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관리가 되고 어떤 컬럼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다양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OCI 데이터 카탈로그고요. 데이터를 거버넌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OCI 데이터 카탈로그가 OCI 위에서 동작하는 하둡 서비스의 하이브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하이브 메타 스토어를 관리하는데요. 이렇게 OCI 데이터 카탈로그에 등록된 하이브 메타 스토어는요. OCI 데이터 플로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빨간 박스 안에서 OCI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하이브 메타스토어가요. 리스트로 제공이 되고요. 이 리스트를 선택하면 데이터 플로우에서 쉽게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OCI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이용해서요. 데이터 플로우에서 하이브 테이블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이 이번 소식의 요약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OCI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서비스의 기능이 개선됐고요. 이런 개선된 기능들이 데이터 플로우에 적용됐다는 소식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 카탈로그의 신규 버전 소식입니다. 이어서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모델 카탈로그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 전문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존에 데이터 분석가가 학습시킨 모델의 학습 코드, 모델 바이너리, 검증 코드, REST API 배포 코드를 모델이라는 형태로 묶어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관리 기능으로는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새로운 사람이 코드를 인수받아서 컴파일한다 라는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면요,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에요. 코드는 있지만 컴파일을 시키는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달라졌거나 해서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른 데이터 과학자가 몇 달 전에 학습시킨, 훈련시킨 모델을요, 다른 사람이 재현하거나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모델을 학습시킨 학습 데이터셋이 달라졌을 경우도 있고요. 사용된 피처의 선정, 그리고 그 피처에 대한 변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드, 모델을 학습시킨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소스 코드가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그 모델을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모델을 만드는 환경, 구성에 대한 메타 정보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상당히 어렵고요,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기능이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 카탈로그입니다. 모델 카탈로그는요,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서 필요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모델에 대한 출처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관리가 되는지 노트북 세션에 대한 그 자원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모델을 학습시킨 콘다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이 학습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요. 모델 탁사노미라는 모델에 대한 분류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에 대한 사용 사례, 그리고 프레임워크,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메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모델에 대한 문서화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델을 구성하는 그런 환경 정보를요, 이 안에서 관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에 대한 부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환경을 재현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타 정보가 되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모델에 대한 입력 정보와 그리고 출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요, 자동화돼서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에 대한 입출력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요, 대상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이라는 기능과 모델 카탈로그에서 관리가 되는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요, 지정된 모델에 대한 학습을 재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을 검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화, 그리고 결과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분석가가 모델의 문서화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재현하는 작업이 매우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모델 관리 효율성이 높여지는 OCI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OCI 콘솔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곰돌이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스턴스 연결 문제라든지 부팅 이미지의 손상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거나 트러블슈팅하기 위해서는 콘솔 커넥션을 사용해 왔습니다. 콘솔 커넥션은 보안상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의 퍼블릭 키를 등록하고 개인 키로 접속을 해서 시리얼 커넥션 또는 VNC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제어를 해왔습니다. 인스턴스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라스트 로그 정도만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상에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내용은 이러한 편의성 면에서 귀찮은 점이 대폭 개선된 기능인 콘솔 히스토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키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인스턴스에 대한 최근의 시리얼 콘솔의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널이나 바이오스 메시지와 같은 부팅 시 발생하는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인스턴스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거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콘솔의 로그를 기록할 만한 데이터의 버퍼는 수 메가바이트 정도인데요.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만 시리얼 콘솔 데이터로서는 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CLI나 API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반의 웹 콘솔에 접근해서 UI상에서 확인하는 게 번거로울 경우에는 커맨드로 히스토리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할 로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경우라면은 CLI나 API로 지속적으로 호출해서 로컬에 로그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OCI가 이렇게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리얼 커넥션 로그뿐만 아니라 VNC 커넥션의 그래픽화라는 이미지를 표시해 준다면 윈도우의 블루 스크린까지 이 기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만간 개선된 내용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OCI 콘솔에서 새로운 기능인 콘솔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째 소식은 엑사CC의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서 데이터 가드를 구성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 가드를 구성하는 것을 DG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탠바이 DB에서 DG 어소시에이션을 이네이블 시킬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홈을 선택하거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데이터 가드의 구성과 그리고 여러 프로텍션 모드에 관련해서는 지난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가드를 실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의 셋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프로텍션 모드와 트랜스포트 타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OCI에서는 이제 맥시멈 퍼포먼스와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랜스포트 타입으로는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퍼포먼스에서, 그다음에 싱크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맥시멈 퍼포먼스와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이 모두 세팅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가드가 구성되는 그 피어 리전은 아쉽지만 고객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홈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홈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바이너리 파일을 포함하는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노드의 디렉토리 위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홈 밑에 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실제 우리 엑사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이죠.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홈을 선택할 수 있게 있지만은 만약에 선택한 버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홈이 없다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홈 생성을 통해 버전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홈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엑사CC 상에서
DG 어소시에이션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은 클라우드 쉘 서포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클라우드 쉘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 클라우드 쉘에서 MySQL 쉘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쉘은 OCI 콘솔, 그러니까 OCI 관리 웹 콘솔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 기반의 가상 터미널입니다. OCI 클라우드 쉘은 GCP의 구글 클라우드 쉘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쉘 또는 그리고 AWS의 세션 매니저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면 뿌띠와 같은 별도의 클라이언트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OCI VM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거나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계정 설정 작업 없이도 즉시 OCI CLI 등 OCI 지원 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민수아빠님이 운영하시는 태왕김 블로그를 찾아가시면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OCI 콘솔에서 상단 오른쪽 보시면 종 모양 옆에 있는 콘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요. 하단에 브라우저 기반의 터미널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MySQL 쉘에 대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현재 보시는 예제는 도쿄 리전에서 운영 중인 트라이얼 계정이고요. 여기서 제가 클라우드 쉘을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이 MySQL sh란 명령어를 통해서 MySQL 쉘을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현재 버전을 보시면 8.0.26 버전이고 여기서 MySQL 쉘의 여러 명령어들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MySQL 쉘은 커맨드 라인 기반의 새로운 MySQL 클라이언트 툴입니다. 이전에 그 MySQL 클라이언트 툴에서 진일보된 것이고요. RDBMS를 지원할 때뿐만이 아니라 도큐먼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SQL을 통한 RDBMS DBA 데이터 조작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같은 언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터미널을 통해서 보시면요. MySQL 쉘에서 각 언어에 대한 모듈을 어떻게 토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은 각각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커맨드 창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MySQL 쉘은 이전에 이 백업을 위한 덤프를 수행하는 이 어드민 명령어들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상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유튜브에서 오라클 디벨로퍼스 채널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MySQL 쉘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시면은 MySQL 쉘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참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셔서 이 유튜브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쉘에서 MySQL 쉘을 지원한다라는 새로운 소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소식은 오라클 라이브랩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추가된 세션으로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오라클 라이브랩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세션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데모와 워크샵이 추가되었는지 인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OCI 라이브랩스의 한 개의 튜토리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라이브랩 문서는요, Gain App Visibility Using OCI Observability and Management Service이고요. 이 문서에서는요, OKE에 배포된 컨테이너의 로그와 매트릭을 OCI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소개합니다. 이 문서는요, 세 가지 환경에서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한 달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OCI 프리 트라이얼 자원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예제를 시나리오로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OCI 프리 트라이얼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OCI Always Free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이용해서 실습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OCI 환경을 구독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나리오도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은요, OCI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OK 배포,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 및 OCI 로깅 설정 등 OCI 마이크로 서비스와 로그 매트릭을 관리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OKE와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배포된 라이브 랩스의 전체 문서 수는 총 237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 9가지 소식으로 같이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1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